때려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아내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남해안을 관광하는 스카이 투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안에 지역 작가들을 위한 상설 미술관이 들어섭니다. 작품 전시와 문화교류회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전남의 어업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어업 생산액도 지난해보다 12% 이상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아이의 엄마도 입건됐는데 이 부부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빌라입니다. 이곳에서 2살배기 남자아이가 숨진 건 지난 2014년 11월쯤. 한 아이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의 피의자로 아이의 아빠 25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수의 한 바닷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 살해한 거 맞습니까? 잠깐만요. 시신 버리신 거 맞으세요? 잠시만요. 강 씨는 체포 당시 아들이 실종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현재도 시신을 버린 혐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강 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폭행으로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강 씨는 오히려 아내가 아이를 훈육하다 숨지게 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진술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교도소에 가고 그래서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게 됐다. 경찰은 시신을 버리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강 씨의 아내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부부를 상대로 다른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시신을 버린 장소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5.18 당시 헬기 공중 사격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언과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헬기가 전일 빌딩에 총을 쏘았다면 안에서 저항하던 시민군을 조준 사격했을 개연성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기록관에 모인 초로의 노인들이 80년 5월의 전일 빌딩에 대해 집단으로 증언을 시작합니다. 당시 전일 빌딩에 있던 전일 방송 재직자들로 80년 5월 20일 밤 11시 방송을 중단했다. 상황이 종료된 뒤 방송국에 돌아와 무더기 총탄을 맞은 전일 빌딩을 목격한 인물들입니다. 건물의 곳곳에는 총구멍이 수없이 많다. 그 시간들의 총성은 무엇을 가져가고 가져왔는가? 이들은 7층에서는 시민군이 사용한 대검과 칼빈총을 받고 10층뿐 아니라 7, 8, 9층에서도 탄피와 탄흔이 집중된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7층에 저것만큼은 기술부 사무실에 있던 캐비넷에 총알이 뚫고 들어간 건 우리가 봤어요. 근데 총 쏘아서 맞는 것은 안 봤어요. 시민군이 전이 빌딩에서 저항했다면 헬기가 위협 사격이 아닌 조준 사격을 했을 개연성이 제기된 겁니다. 계엄군이 공격용 헬기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발컴포 추정 탄피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16일 공개된 벌컴포 추정 탄피 3점에 이어 다른 광주시민 61살 이모 씨로부터 80년 5월 말 광주 금당산 자락에서 주운 20mm 발컴포 추정 탄피 2점 등을 추가로 기증받아 공개했습니다. 헬기 기총소사가 37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한 증언들이 5.18의 진실을 밝히는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안에 공익적 성격의 상설미술관이 조성됩니다. 여수세계 박람회 재단과 여수시는 박람회장 내 한국관 3층 특별관에 지역 작가 작품 전시 공간인 상설미술관을 오는 7월 조성해 개관하기로 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상설미술관은 지역 활동 작가들의 작품 전시, 지역 출신 유명 작가의 기획전과 순회 전시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의 전시와 함께 작가들의 새로운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양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고용지표 집계 결과를 보면
전남 지역 시 단위 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2.5%로 군 단위 지역의 1%보다 높은 가운데 광양시의 실업률이 3.5%로 도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양시의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3.8%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자치단체는 순천시로 1.8%에 머물렀습니다. 순천 지역 마라토너들과 순천시 대표단이 인도양 섬나라인 세이셸 공화국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26일 세이셸 공화국에서 열리는 에코 마라톤 대회에 남승용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 등 시 대표단과 올해 입상한 남녀 선수 2명을 파견해 대회도 참가하고 두 나라 간 체육 교류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양 최후의 낙원으로 불리는 세이셸 공화국은 지난 2012년 순천시와 문화교류 증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해마다 양측 마라톤 대회 선수를 상호 초청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일 순천과 여수 등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해 지지세 확산에 나섭니다. 안 지사는 광주 전남 더 좋은 민주주의 포럼의 초청으로 내일 오후 2시 순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함께 하나 되는 대한민국 비전을 강조하는 토크 콘서트를 가집니다. 안 지사는 또 강연을 마친 뒤 여수로 이동해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동서 포럼과 수산인 간담회 등지를 찾아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서간첩은 영암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암 지역 의병 활동과 이순신 장군의 영암에서의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후기 정조 때 왕명으로 발간된 충무공 전서입니다. 이 가운데 수록된 국보 제76호 이순신 서간첩의 양무호남 시무국가는 호남의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 나서면서 영암군에 살던 외가 친척인 현덕승 형제에게 보낸 것입니다. 200년이 지난 뒤 현씨 집안에서는 영암 현감으로 부임한 충무공의 8대 손에 이를 기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은 영암 지역에서 쌀과 병력을 지원받았고 사흘간 서호, 군서 등을 순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참과 군사의 아주 그 밑바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의미를 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 상황과 그 내용 상황이 다 이 영암에 존재하고 있었다. 문화자원으로 충무공을 재조명하고 있는 전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순신 관련 사업은 28개 부분에 달합니다. 백이종군로, 수군 재건로 등은 완성됐지만 서간첩에 나타난 현건, 현덕승 등 이순신 장군의 호남 인척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또 관광 자원화시켜서 우리 군우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영암군은 호남 울타리론의 근거로 주로 인용되고 있는 양무 호남 글귀를 새긴 비석을 영암 구림마을에 세워 기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소형 항공기를 타고 남해안 관광지를 둘러보는 스카이 투어가 이번 주말 여수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요. 김종태 기자가 투어 현장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10인승짜리 소형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이륙한 지 1분 만에 아득하게 멀어진 땅. 푸른 바다 그 위에 수많은 섬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사도와 일출로 유명한 향일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오동도는 수려한 풍광을 자랑합니다. 소형 항공기를 타고 남해안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이 이번 주말 여수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항공 관광으로 또 낮은 고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만으로도 큰 매력으로 생각되고요. 제주 등에서 헬기를 이용한 항공 관광이 선보이기도 했지만 20만 원에 달하는 비싼 요금과 소음 등의 문제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30분 운항에 비교적 저렴한 1인당 5만 9천 원의 요금을 통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적정 요금의 절반 수준이어서 요금 현실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공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또 사업자에게는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스카이투어가 땅과 바다 관광에 이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여수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가 해상 가두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태풍과 같은 어업 재해로부터 양식 어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무 재질의 해상 가두리 시설을 폴리에틸렌 소재의 내파성 재질로 바꾸는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여수시 관내 해역에는 모두 6,810대의 해상 가두리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30%가량이 나무 재질의 시설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어업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어업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15만 톤 증가한 144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 280만 톤의 52%를 차지했습니다. 또 어업 생산액은 2조 1,809억 원으로 전년보다 12.6% 상승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미역 등 해조류의 양식 시설 면적이 늘고 해양 환경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 어업 생산량과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이 지역사회 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은 제17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3년 통합 이후 청사 문제에서부터 낭만포차 운영 민원, 이마트 입점 등 찬반이 극심한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공공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는 순천시와 괴산군 등 전국 77개 지자체입니다. 여수시 오동도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동백 공영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돼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여수시는 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동도 입구 3,180제곱미터 면적에 지상 3층 규모로 117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동백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오늘 일반에 개방했습니다. 여수시 동백 공영주차장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오동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관광 여수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의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시험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다음 달 2일부터 올 연말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여수시 화양면에 있는 조종 면허 시험장에서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 레저기구 면허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